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를 끌고 온 게 에디슨이 갑자기 나왔고요. 근데 에디슨의 펌프질로 뭔가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뿜뿜했죠. 오! 그렇게는 에디슨 까먹었어. 거기다가 시작을 했는데 분명히 파산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 자, 다음 이야기 이어가 주세요. 아, 이제 페라리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페라리도 너무 어려서 그런 거 안 나오고. 자, 이제 네, 페라리 얘기를 일단 페라리를 끄집어내야지 세상으로. 1899년에 자동차 회사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드가 불과 2년 뒤인 1901년에 파산을 해요. 근데 이제 포기는 없죠. 포기는 언제 쓰는 단어다? 배추 셀 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엔지니어이자 사업가인 해롤드 윌스가 다시 하자 제안을 합니다. 1901년에 26마력 자동차를 경주에 내보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러자 11월에 제대로 해보려고 헨리 포드 컴퍼니를 드디어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헨리 포드 컴퍼니예요. 자기 이름을 내걸죠. 이때 수석 엔지니어가 포드예요. 그리고 1902년도에 경영진이 기술 책임자로 누구를 한 명을 영입을 합니다. 그 영입한 사람이 헨리 마틴 릴랜드라는 사람인데 그 릴랜드를 합류를 시키는데 바로 이 사람이 훗날 링컨과 캐딜락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드가 빈정상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수석 엔지니어잖아. 네. 근데 또 한 명을 영입을 한 거야, 경쟁자를. 아. 이런 이에라잉 하고 안 해!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릴랜드가 사명을 바꿔버려요. 뭘로? 헨리 포드 컴퍼니였잖아. 캐딜락 오토모빌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캐딜락의 시작이 원래 포드였던 거죠. 그럼 이게 뭐 돌고 돌아가는 회전 목마처럼 지난번에도 이런 스토리가 살짝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포드가 결국에는 그렇게 회사를 뭐 나간 건지 빼앗긴 건지 이렇게 돼서 다시 나가서 그럼 사업을 또 시작을 해야죠. 또 하죠. 버릇 난 못 줍니다. 그렇죠. 해야죠. 그래서 이제 나가서 80마력 레이싱카를 제작을 해서 이걸 계기로 디트로이트 내에 여러 기업과 제휴를 하게 되죠. 그런데 포드는 에디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포드가 자동차를 여러 사람한테 공급하자라고 하는 생각은 바로 에디슨이 여러 사람에게 밤을 밝혀준 것처럼 자기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석탄 딜러인 말콤이 찾아와요. 말콤이라는 사람이 이제 석탄을 파는 돈 많은 사람인데 포드 모터 컴퍼니를 그래서 말콤과 같이 설립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들어봤죠? 나치라고. 나치? 크라이슬러 산하 브랜드에 있는 픽업 브랜드 나치. 네네네네. 예, 램 형상을 갖고 있는 그 나치 형제도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말콤 삼촌이 존 그레이 말콤, 말콤 비서가 제임스 커슨스. 죄다 말콤 가문이에요. 예, 대주주는 포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드가 만든 레이싱카가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는데 이때 1.6km를 39.4초에 주파하고요. 최고 시속이 146km입니다. 이걸 계기로 미국에서 포드가 상당히 많이 알려지게 되죠.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어도 뭔가 한 획을 그은 게 또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 유명한 모델 T가 이때 나옵니다. 1908년에 등장하는데 아직까지 엔초 페라리는 제가 언급을 안 했잖아요. 네. 이때 페라리가 10살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 컸어. 그래서 지금 우리 10살 때면은 초등학교 갈 때 이렇게 손수건 메고 가잖아요. 코 흘리면서 코 닦으라고. 모델 T는 가격이 불과 $800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요즘으로 치면 약 한 24,800달러 그러니까 $800? 한 3천만 원 내외. 네. 네, 상당히 저렴했죠. 그 당시로 치면 자동차 한 대가 뭐 억억 할 때니까. 그래서 디트로이트 내 딜러마다 차를 전시를 해요. 그러면 딜러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게 포드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만들기만 할게, 너는 팔아. 그래서 그 전시장에다가 차를 갖다 놓으니까 미국 자동차의 절반이 포드가 됐을 정도로 대중화에 성공을 하게 되죠. 물론 그 대중화에는 1914년도에 그 유명한 컨베이어 벨트. 생산 과정. 우리 뒷얘기이긴 하지만 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햄버거에서 따왔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햄버거가 돌아가면서 착착착착 이렇게 네네네네. 하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도입했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이 포드가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기업가로 뭔가 경영으로 유명한 이유가 있긴 하네요. 모든 색상의 자동차가 재밌는 게 다 검은색이었어요. 예전에요? 포드 모델 T는. 뭐, 왜 그러냐면 그랬지? 검은색이 가장 빨리 말라서 빨리 내준다고.
아, 그 저렴하게 대량 만들고. 생산에 신경 그렇죠. 썼던 거네요. 왜냐하면 1927년까지 1,500만 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일 색상에 가장 빨리 만들고 가장 사람들에게 빨리 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래서 이제 검은색을 많이 썼다고 하죠. 근데 요때도 결국엔 지금 포드 이야기로 흘러가지만 페라리가 아직도 요때도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죠. 밥 먹고 있어요. 밥 열심히 먹고. 파스타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태리니까. 포드가 1년에 자동차를 100만 대 팔 때 불과 이제 20살 됐습니다. 20살. 페라리에게 포드는 정말 신화적인 존재죠. 그때 페라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 봐야 될 텐데 일단 출생은 1898년 이태리 모데나. 유명하죠. 모데나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안 가봤어요. 이때 포드는 에디슨 조명회사에 근무할 때예요. 그러니까 수석 엔지니어로 있으면서 첫 번째 자동차 개발할 때 이제 페라리는 애기죠, 애기. 네. 엔초 페라리도 거의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동네 목재와 금속 부품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형도 같이 일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엔초가 10살 때 그러니까 1908년도에 포드가 모델 T를 처음 내놓는 해에 볼로냐 서킷에서 펠리체 나자로라는 사람의 레이싱 우승을 지켜봅니다. 여기서 충격받아요. 엔초 페라리는. 너무 잘해서? 그렇죠. 이 나자로는 1881년에 토리노에서 태어난 이탈리아 레이서인데 1907년에 그 당해 유럽의 레이싱을 휩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엔초 페라리 머리에는 레이싱만 떠오르게 만든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자, 나는 이제 레이서가 될 거야. 이미 머릿속에 나는 레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1차 대전이 발발하죠. 1914년도에 그래서 17살의 나이로 참전을 해요. 그때 육군 포병으로 갑니다. 네. 근데 1916년에 독감으로 아버지하고 형이 동시에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엔초 페라리도 사실 18년도에 독감으로 죽다 살아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스페인 독감이에요. 2차 대전 사망자가 1,500만 명인데 네.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네네네.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심했잖아요. 요즘도 뭐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빨리 끝나게 된 계기가 스페인 독감이란 말도 있을 정도로 맞아요.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여서 페라리도 거기에서 한번 죽다가 살아납니다. 진짜 역사도 돌고 돌고 병도 돌고 돌고 이때 엔초 페라리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아버지하고 형이 떠나니까 세상을 떠나니까 누군가는 가정을 건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엔초가 일할 곳이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동네에서 부품 만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20살 때인 1919년에 자동차 쪽으로 눈을 돌려버립니다. 피아트에 지원을 했어요. 이제 피아트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밀라노의 CMN이라는 회사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중고 트럭을 소형 승용차로 개조하는 회사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결정적으로 페라리의 인생을 바꾼 보직이 결정돼요. 거기에서 테스트 드라이버가 돼요. 네. 정식 경주용 자동차로 승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친구 운전 잘하는구만. 너 운전 어디서 배웠어? 좀 합니다. 그래? 너 정식으로 한번 레이스 안 해보겠나? 해서 정식 드라이버로 데뷔를 하고 1919년에 CMN의 2300cc 4기통 차로 경주에 나가서 본인의 생애 최초의 경주 나가서 4위를 합니다. 생애 최초의 4위. 대단한 진짜 거죠. 운전을 진짜 얼마나 잘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하니까 소문 나죠. 야, 쟤 운전 잘하더라. 소문이 막 나니까 알파 로메오 레이싱 팀에서 어이 운전 좀 하나? 제가 운전 좀 합니다. 일로 와. 그래서 알파 로메오 레이싱 팀으로 들어가서 22살 때 사비오 경주에 나가요. 1923년도인데 그 경주에 나가서 머리 털려고 처음으로 우승을 합니다. 이게 생애 첫 우승이에요. 네. 그러니까 10살 때 나자로 우승을 받던 그 코올릭의 소년이 드디어 12년 후에 본인이 이제 대회에 나가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드라이버로 유명했던 페라리도 굉장히 일찍 은퇴를 했잖아요. 생각보다 일찍 은퇴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925년도에 프랑스에서 자동차 경주가 열렸는데 이제 거길 나갔어요. 동료 안토니오라는 동료가 거기서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안토니오한테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932년에 34살 때 이제 사실 페라리가 레이싱은 은퇴를 했는데
그 안토니오가 사망했을 때의 아들을 보고 야, 이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버지 없이 커야 되나. 그리고 엔초 페라리도 아버지하고 형 일찍 그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1932년도에 엔초 페라리의 아들이 태어나요. 그 태어난 걸 보고 내가 사고 나가면 혹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애가 불쌍해주나 해서 네. 은퇴를 해버립니다. 대신 경주팀의 리더로 레이싱팀을 이끌죠. 아, 이때 알파로메오의 레이싱팀으로 만들어진 팀이 그 유명한 스쿠데리아 페라리 팀이에요. 오. 네. 그래서 이 스쿠데리아는 이태리 말로 마구간. 아, 말 마구간. 네, 마구간. 네. 그래서 페라리 엠블럼 보면 네, 말이 이렇게. 이렇게 막 찍혀 서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오. 비슷한 건데 이탈리아 전투기 조종사였죠. 그 프란체스코 바라카라는 그분이 항상 이제 말 엠블럼을 썼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1차 대전 중에 이제 바라카 어머니가 이륙하기 전에 말이 앞발 들고 있는 목걸이를 이렇게 줬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오스트리아 항공기에 어쨌든 격투에서 이 바라카가 사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태리 입장에서 보면 전투 영웅이죠. 네. 영웅이니까 그 영웅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이 바라카의 말을 사용해서 이제 페라리가 레이싱팀에 그 말을 갖다 쓰게 된 거죠. 아, 그렇게 말 엠블럼이 탄생을 그렇죠. 한 거네요? 네. 오. 사실 포르쉐도 말 엠블럼을 써요. 맞아요. 그건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기본적으로 말로 유명한 동네예요. 아,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레이싱 팀이 1933년까지 알파로메오 레이싱 팀으로 뛰기는 했는데 알파로메오 자체가 회사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인수- 돈 많이 들어가는 곳, 아. 크게 인기 없는 것부터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레이싱을 지원을 아. 중단하죠. 그래서 1937년에 팀이 해산이 돼요. 엔초는 알파 코르사라는 이름의 알파 레이싱 팀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워낙 성격이 독특해요. 엔지니어들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까칠하고. 그쵸. 그래서 후원사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렇게 좀 해달라고요. 그러면 못해 나는. 그래서 알파 임원한테 나 안 해. 그래가지고 1939년에 레이싱 부품 공급 회사인 오토 아비오를 본인이 직접 설립을 하게 돼요. 알파 나올 때 4년 동안 경주용차 설계를 못하도록 계약을 했어요. 오. 왜냐면 얘 페라리가 나가서 경주용차를 만들어서 그쵸. 또 기술. 알파 팀을 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940년이 돼야 경주용차 제작이 가능해져서 그때 이제 두 대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전쟁 시기잖아, 2차 대전. 그래서 엔초도 공장이 2차 대전 때 무솔리니한테 군수품을 만들어 주는 공장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안 되겠구만. 우리의 적이야. 그래서 폭격해서 때려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모데나에서 공장이 파괴가 되니까 마라넬로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1947년에 엔초는 내 회사를 내가 진짜 자동차 회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때 페라리 SPA를 정식으로 설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페라리가 정말 레이서로 유명했지만 이제야 뭔가 페라리 회사가 그렇죠. 자동차가 나오는 것 같은 이야기,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 보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셔야죠.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또 다음 편으로. 자,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